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 5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행 기억나세요? 복습을 좀 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고요. 복습 안 했으면 또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 풍수에서 오행은 이제서부터는 이제 그 발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행부터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기륭화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딱 이제 뭐랄까 구라치기 딱 좋은. 오케이? 예. 논리는 맞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중에 하나 호랑이 청룡 주작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예. 그리고 호랑이 청룡 주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신사를 이야기할 때 원리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경복궁에서의 오행, 풍수, 비보를 보면은 경복궁에도 왕이 했다고 하면 그 정도면 좀 믿을만 하다 안 하다. 왕이 했는데 왕이 했기 때문에 스페셜하기도 하지만 왕이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다르게끔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오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왕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하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표본이 있지, 스페셜한 것도 있지만 왕이 했다는 거는 표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궁궐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왕릉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믿을만 하다 안 하다? 믿을만 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풍수를 가르쳐주는 스승은 문화재지 저는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화재에서 검증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경복궁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75년도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경복궁인데 광화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광화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동문이에요. 여기가 건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영추문이 있고요. 예. 그럼 이제 가운데로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 있다? 문이 3개 있다. 그때 전주자 후현모 이야기할 때 여기 뭐가 그려져 있다 그랬죠? 이 위에 가운데는 주작 그림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는 천장에는 북현무에 그릴 거북이를 여기 그려놨다고 했고 여기에는 말그림, 남쪽을 상징하는 말그림을 그려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흥례문을 들어가서 흥례문을 지나면 영재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는 뭐라고요? 개수측지. 예, 물길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산기운이 더 이상 앞으로 못 넘어가게끔 바리케이트 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예, 거기에 동물들 4마리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예, 물이 잘 흐르나 안 흐르나. 그 다음 근정문을 들어가서 근정전이고요. 근정전의 뒷건물이 여기가 이제 왕이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사정전. 사정전 뒤에 강령전. 임금님이 이제 용포 벗고 쉬는 게 강령전. 그 다음 교태전. 교태전 뒤에 아미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는데 요 작은 산이 잉에 해당돼요. 그래서 교태전 뒤에 자그마한 동산은 풍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모양새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다. 아미산이라고 하는 게 풍수 용어에 있어요. 뒷산줄기가 볼록하게 달처럼 잘 우리털 감싸게끔 내려오는 산줄기 중에 하나를 아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로 지명을 아미산이라고 이름 딱 붙여놓고 잉이 있다고. 산줄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근정전까지 내려오는 건데 여기에서 오행에 대한 사진을 보면 자, 정면 안내도 한번 볼게요. 요거 저번에 했던 기억 나시죠? 예. 그거를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이 사진 보여드렸죠? 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현무를 광화문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주작을 가운데 광화문의 가운데 문 천장에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너무 빠릅니까? 그 다음 동쪽의 건춘문에 이름도 뭐예요? 건춘문이죠. 세울건자에 봄춘자.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쪽은 계절로 치면 어디에 해당된다? 봄에 해당되니까 건춘문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청룡 그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서쪽에 영추문입니다. 추자가 가을 추자예요. 서쪽에 가을 추자가 들어가면 맞다 안 맞다? 그 오행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이 네 가지에서 현자가 뭐라고요? 저 갑자기 켜서 미안해요. 예. 오행으로 따졌을 때 색깔론으로 따지면 북쪽이 무슨 색깔? 흑색인데 여기는 현무라고 하는 걸로 썼다 그랬고요. 여기는 동쪽인데 목기운이고 요 수기운이고요. 목기운인데 여기는 청색을 갖다 썼다 했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남쪽은 화인데 화는 붉은색을 적자로 쓰기도 하고 사신사로 쓸 때는 붉을주자로 쓰기도 하고 그게 주작이라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쪽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금의 기운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그래서 백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토는 무슨 색깔이요? 가운데에는 황색이다. 그러니까 사신사라고 하는 동물 그림은 역시 태양의 궤도고요. 태양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용의 비유.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거를 공작의 비유. 해가 지는 거를 호랑이의 비유. 태양이 숨어버린 거를 거북이 대가리의 비유. 거기에다가 색깔까지 집어넣었더니 오행 색깔까지 집어넣은 거란 얘기예요. 파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두 개가 믹싱되어 있는 거예요. 사신사하고 오행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청룡, 주작, 백호, 현무에 복합되는 개념이다. 어려워요? 색깔은 뭐요? 오행 색깔로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사신사, 동물 그림을 합해서 우리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자, 그럼 오행상 같은 경우에는, 자, 목은 어떤 기운이라고 했어요? 목은 봄에,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봄에 올라가는 기운, 싹이 뭔가 아침이 돼서 초년기가 돼서 시작을 알리는, 땅에서 무형에서 유형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이걸 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목의 기운이지 나무가 아니고. 그러면 뭔가 솟아오르는 것, 처음에 땅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그것이 쑥 하고 솟아오르는 느낌을 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다? 점점점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목형산이다 그러면은 요런 모양의 산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들은 항상 뭘로 알아들었죠? 귀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제 드디어 오행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산이 이제 목형산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솟아오른다, 점점점 솟아오른다, 진급을 한다, 학업성취 오른다, 우리 집안에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자손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 내용, 별 내용도 아니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게 대끼리 또 재밌다, 안 재밌다? 이제 이해되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어려운 것부터 먼저 배우신 거예요. 형세론 현공론이라고 하는 오행 하나 모르고도 산을 보는 느낌을 먼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재사 오행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거는 공부하고도 나중에 쉽잖아. 공부해놓고 버려도 될 정도로. 발복할 때만 요거 이야기해주면 돼요. 발복할 때만. 진짜 산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이거 습관 들이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자, 그러면 화다, 화.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럼 여름 같은 기운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팽창한다, 사방으로 튄다죠. 여름에 무성해진다. 모든 잎들이 그냥 나가고 싶어하고 미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년기애들이요.
사춘기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막 싸돌아다니고 싶을 때, 그때의 기운을 이제 팽창이라고 했는데, 그 오행의 기운을 뭐라고 했어요? 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화를 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불같은 모양의 산이다, 이런 산이요. 불꽃들이 튀는 산. 이런 산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가 작고 위에가, 이런 산은 없을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불꽃처럼 튀기는 산,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다. 그럼 아까 목형산 같은 경우에는 뒷산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산이에요. 목형산은. 그리고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목형산을 앞산 뒷산 쓰기에 너무나 좋아했던 산이다 이거지. 근데 이 화형은 지나치다 이게, 지나치다. 기세가, 산세가 세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의 관악산이 돼서 그 화기를 누르고자 한양까지 이 화기가 침범해서 들어오면, 또 돌도 많이 튀었거든요. 화형산은 거의 다 돌 튀어 있어요. 화기가 궁궐까지 들어오지 못하게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뭐라고? 남쪽을 상징하는 이제 얘도 남쪽을 상징하는 이 글자를 쓰면서 이걸 내려 누르겠다고 해서 이 한자, 매산자 밑에 마루종자 쓰죠. 숭례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가로 액자를 쓰는 거는 내려 누르는 액자가 되고요. 동대문에서 쓰는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거, 흥인지문이라고 쓰는 거는 가로 액자나 정사각형 액자는 기운을 업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숭례문 할 때 또 매산자 이렇게 내리 누르는 걸로 했는데, 광화문 같은 경우에 광화문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빛광자다라고 하는 건 이 불기운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기운이 들어오지, 관악산에 화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했어요? 불 갖고 맞불작전 넣은 글자다. 맞불작전 넣은 글자다. 이 불꽃처럼 안 생겼어요? 빛광자도요? 그러면 이 화형산은 그렇게 좀 쓸모가 우리 집 근처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산은 뭘로 쓰면 된다? 세산으로는 괜찮게 쓸만할 수 있지만 형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산이 이 산이에요. 이건 등치가 커도 베리굿이고요. 모양이 워낙 단정하고 이쁘기 때문에 목형산은 이게 기세 있는 산이라도 좋은 거고요. 형산으로 써도 좋은 산이에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예. 그 다음 토형산은 뭐 하라 그랬어요? 양의 지나친 기운, 이건 화형이고요. 양의 지나친 기운이 계속 더 크면 안 되니까 자기 자손을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더 이상 양의 기운을 성장하지 못하게끔 중도시키는,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기운, 뒷기운이 잘 넘어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 매개체의 의미는 뭐예요? 양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은 그냥 그야말로 이거라고 하는 뜻은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 양편도 아니고 음편도 아니라는 얘기. 우리 그 법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원에 마크가 뭐죠? 이거잖아요. 천칭. 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표현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토형산은 어떤 산이다? 이런 산이 토형산이에요. 외울 게 있다 없다. 오행만 알고 있으면 외울 거 없는 이야기예요. 이놈은 중앙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토는 중앙이라 그랬잖아요.
중앙으로 진출하는 놈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이 잘 생기게만 하면 정말 귀와 부를 다 갖고 온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귀하고 부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럼 귀라고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책상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귀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모양새가. 그대로. 부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뒤주라고 해석을 해서 뒤주같이 생겼다고 해서 요거를 요래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형산이요. 질질 이런 산 아니에요. 딱 솟구쳐가지고 딱 끝난 거 있잖아요. 이거는 토형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길면요 사룡된다 그랬잖아요. 예? 산줄기가 사룡된다고 했죠. 팍 썩어서 칙 잘린 거예요. 예. 여기까지 그럼 그 사진들 한번 잠시 볼까요? 3개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 되겠지. 자, 이 목형산 표본이죠. 회제 이현적 선생님이 태어난 생가타 서백당에서 보는 것보다 회제 이현적 선생님이 양동마을에서 회제 이현적 선생님이 직접 지은 향단이라고 하는 집에서 사랑채에서 바라보는 게 더 잘생겼어.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예. 물론 혈자리는 어디예요? 서백당이에요. 서백당 뒷마당이 잉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안대자양 앞에 산 좋은 거 보는 거는 여기가 더 좋더라. 예. 그리고 운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탁 돌담들이 이렇게 탁 낮아가지고 그죠? 예. 자, 이런 게 목형산이다. 목형산은 앞에 있는 걸 1등으로 친다. 왜 앞에 있으면 1등으로 치는지 나중에 질문 대답하셔야 돼요. 강원도에 저보고 동해안 가서 살으라 그러면 저는 여기 강원도 고성에 왕곡 민속마을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앞산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아, 둘 다 잘생겼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 이유를 들자면 마릴린 몰로를 좋아하느냐 에리자베스 테일러를 좋아하느냐 차이지 둘 다 미인인데 어떻게 예. 잘생겼죠 그죠? 앞에 대가리가 있다 없다 이거는 요거 대가리까지도 있으니까 이건 전주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왕곡마을을 딱 가면은 주변이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오행산 중에 좋은 산들 있잖아요. 그게 5, 6봉우리가 그 마을을 뺑 둘러싸고 있어. 세상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행여 여러분들이랑 제가 설악산을 갈 일이 있다면 거기 가서 화암사라고 하는 절도 봐야 되고 울산바위도 봐야 되고 여기 왕곡마을은 또 반드시 필수 코스도 들릴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왕곡마을. 설악산, 속초에서 더 올라가요. 속초에서 한 20분 더 올라가요. 왕곡마을. 근데 워낙 멀기 때문에 제가 답사 코스에 안 넣죠. 아쉽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울산바위 쪽으로 해가지고 동해안 속초까지 올라가실 일이 있으면 왕곡마을을 필수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1시간이면 돼요. 추가 시간. 뭐 어디 콘도에서 주무시든 펜션에서 주무시든 1시간 정도만 더 시간 내라. 고성군. 간성 못 가서인가? 간성 위인가? 어쨌든 그래요. 통일전만대까지 안 올라가고요. 지도 딱 찾으면 나와요, 그냥. 왕곡마을. 그래서 여기는요, 집 자양이 2개예요. 이 마을의 집 자양을 보면 하나는 정남양. 우리 남양 좋다는 소리를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집 자양이 폐철을 위주로 해서 남양을 놓은 집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서남쪽 7시 방향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 산을 향하는 안대자양은 하나. 집이 2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럼 앞에 정남향으로 향한 집은 폐철 중심으로 나는 놓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놔뒀던 건 나는 산을 위주로, 풍수를, 그러니까 현장을 위주로 집 자양을 안 주겠다라고 한 거죠. 현장 위주는 무슨 방향인데요? 요거는 대략 7시 방향인데요. 미방향쯤 될 거예요. 2, 3보면요. 좋다니까. 근데 뒷산의 정상이 조금 함몰됐어. 후현무산이. 그게 이제 좀 아쉬워요. 네, 그건 눈으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야 아쉽다. 딱 소리가 나와야 이제 풍수 배웠으니까. 한번 완전 스탠다드 화양산이잖아요. 이게 남산에 올라가서 관악산을 찍은 거예요. 남쪽으로. 거기다 이제 뿌여서 그렇지 바위들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구석에 이 너머 안구석으로 서울대학교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서울대 학생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부 독재 그 몰아내겠다고 열심히 데모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멀쩡한 서울대학교를 저 안에다가 음습한 칙칙한 곳에다가 처박아 버렸어요. 그런 소리가 설이 있더라. 예. 근데 화양산 확실하죠? 예. 새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을 때 맨 처음 보여줬던 산이에요. 푹 튄 산들 있잖아요. 예. 새산으로서 이제 청량산이죠, 여기는. 예. 근데 이 산을 지도책에서 뭐라고 또 써놨느냐 하면은 축융산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축융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데 불의 화신이에요. 불의 신이에요.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그러면 불의 신은 축융이에요. 그래서 산 이름도 축융산이다. 불의 산이다. 그래서 축융산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 이건 화양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건 토형산이고요. 밑에 운조루죠. 밑에 기와집 있죠? 예. 유이주가 집 짓고 있는 동안에 발령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명당이잖아. 집 짓고 있는데 벌써 기운받아서 발령 받아서 올라갔다는 집이야. 구례에 있어요. 예, 뒷산이 그냥 일자산이다.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요번에 우리 답사 가면서 봤잖아요. 길 잘못 들어가지고. 남구미에서 구미 올라가는 동안에 저 산 잠시 어렴풋이 봤었어요. 예. 이게 오리지널 토영산이에요. 이런 게. 제 말 이해되죠? 예, 이런 게 오리지널 토영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구미 가서 살아 그러면 저는 안대장면을 반드시 어디다 댄다? 정동향으로 될 거야. 남향이 아무리 좋아도. 남향으로는 창문을 많이 열어서 햇빛을 많이 받게끔 할 거고, 건물 방향, 대문 방향은 어디? 저 방향 바라보고 될 거라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워낙 산이 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너무 가까이 안 갔더니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발복이 늦게 와.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오고 멀리 있으면 늦게 온다 그랬잖아요, 산들이. 크게 보이면은 큰 기운이 오고 적게 보이면 작은 기운이 오고.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멀리 둘 수밖에 없으니까 기운이 좀 천천히 올 것이다. 거기다가 뒷산 줄기까지 좋아야 되니 그타 잡기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그래도 어쨌든 토형의 스탠다드형이다. 스탠다드형. 그래서 앞에 동강에 저는 공장은 아주 좋은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어쨌든 저 산을 바라보고 있는 플러스 알파점은 받는 거고요. 뒷산 줄기가 좋다 나쁘다는 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금기운이에요. 세 종류 확실하게 머리 익히셨죠? 네. 그 다음에 금형산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결실이 맺히는 곳이고 저녁을 상징하고 해서 산이 결실이다 수확이다 해서 산이 노적가리가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산을 금형산이라고 한다. 딱 생긴 꼬라지가 뭐같이 생겼다? 현무 뒷산같이 생겼죠. 현무처럼 생겼죠. 네.
이거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산이 된다. 그럼 아까 이거는 목형산이죠. 예? 이건 이제 목형산이다. 근데 이놈은 뭐와 닮았어요? 현무와 닮았고요. 이놈은 뭐와 닮았어요? 주작과 닮았으므로. 형국으로 보자면, 산으로 보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을 때 뒷산은 현무처럼 닮아야 되고 앞산은 주작처럼 닮아야 돼. 그죠? 예. 네. 그럼 앞뒷산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터 산다 안 산다? 빚내서 산다. 정말로 큰 하자만 없으면 사는 거예요. 어? 큰 하자만 없으면 물줄기가 우리 집 앞으로 확 나간다든가 뭐. 가만히서 부자 된다. 예? 아, 풍수 발복론에서는 이제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무조건 발복된다 그러면 내가 너무 구라치는 도사처럼 보이잖아. 네. 100%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싶은데, 예? 자, 그럼 뒤에예요. 후현무는 뒤고, 여기가 앞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건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돈은 뒤에 숨겨졌죠. 뒷산에 숨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재산이 얼마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다 없다? 없죠? 뒤에 숨겨놨으니까. 근데 앞산은 항상 바라보는 거잖아요. 앞산은 명예잖아요. 귀산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앞에 항상 드러내놓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명함마다 어떻게 전부 다 말갈이 해가지고 2병이 1병 되려고 그러고 1병이 상병 되려고 그냥 한 달씩 그냥 말갈이 시키려고 그러고 과장은 부장 달기도 전에 명함부터 찍어 놓고 있고. 그죠? 예. 웃자면 명함 찍어가지고 내보일까? 이게 귀단 말이야. 군인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맞박에다까지도 투스타 붙이고 기은장에다가도 투스타 붙이고 자동차 반바에다가도 투스타 붙이고 다닌다 했잖아. 그게 귀야. 그래서 귀는 앞에 오고 돈은 숨겨야 되니까 뒤에 가는 것이 결국엔 다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하고 다 맞물리는 거야 이게. 사람 돈 되니까. 일어나는 놈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숨어 들어가는 놈은 서쪽이에요. 이게 드러내려고 해가 떠오르는 거 나타내는 놈은 목기운이고 동쪽이고 청룡이고요. 숨기고 몰래 뭐 그냥 싹 하는 건 이게 서쪽이라고 이게.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혼돈이 온다 안 온다? 혼돈 안 와. 그렇게라도 없으면 앞뒷산이라도 안 돼 있으면 좌청룡 500호로 가보자 이거지. 그러면 뒷산은 모르겠고 앞산 아직 모르겠고 옆산은 그럼 여기는 어떤 산이 오면 더 좋아요? 좌청룡이라 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거 나타내는 거니까는 좌청룡은 귀산 모양이 있으면 좀 더 좋고 서쪽은 해가 지는 모양이니까는 부자 되는 호랑이 모양은 이쪽이 부산이 오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좌청룡 산줄기는 좌측은 뭘 이야기해요? 귀를 상징한다 그랬으니까는 귀는 남자를 의미하고 명예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남자까지 나오는 거죠. 여자 쪽으로 우베코 쪽은 이제 부자를 상징하게 되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는 여자가 재테크 어떻게 하든 만드는 거고요. 이런 논리에서 이제 발복론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좌청룡이 잘생기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터를 갔어요. 이 동네는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터가 나올 것이고 우베코 산줄기가 딱 잘 가로막고 있으면 이 집은 부자 되는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진짜 도사 같다 이거지. 그죠? 앞에 안산까지 딱 있으면 대대손손 잘 나간다 이거. 전주자까지 잘 돼 있으면. 심지어 잘생긴 산이요. 이 뒷산이 여기 있다 했을 때요. 심지어
이쪽에 잘생긴 산이 있느냐, 이쪽에 잘생긴 산이 있느냐, 이쪽에 잘생긴 산이 있느냐에 대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누가 잘 된다라는 설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쪽이 잘 돼 있으면 시작되는 산줄기 쪽이 잘 돼 있으면 장남이 잘 될 것이요, 차남이 잘 될 것이요, 막내가 잘 될 것이요. 이쪽 산줄기 중에서 이쪽이 잘 돼 있으면은 장녀가 잘 될 것이요, 중간쯤 있으면 차녀가 잘 될 것이요, 앞쪽으로 했으면 막내딸이 잘 될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하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놈이 이쪽에 부자가 와 있고요. 이쪽에 잘생긴 산이 다 와 있으면 이건 망한다 안 망한다? 거꾸로 돼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면 자청령은 꿈틀꿈틀 태양이 떠오르듯이 해야 된다 그렇고 우백호는 힘없이 직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으면 해는 힘없이 뜨고 태양은 힘차게 진다 그러면 그 땅은 태양에게도 천문학의 어긋남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게 변형된 오행의 형태가 이놈이 부자산이 이쪽으로 와 있고 여기서 이놈 잘생긴 산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 예? 한 봉우리만 딱 있다고 쳐요. 좋은 걸로 친다. 자청룡 느낌이냐 우백호 느낌이냐 따지는 게 아니고 봉우리 하나가 부냐 귀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헷갈리지 마. 네. 예.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그때 복사해갖고 이제 갔을 때 뭐라 그랬느냐면은 둥그런 산은 1번 어디에 붙이라 그랬죠? 소파 뒤. 두 번째 앞이라 그랬죠? 아무리 자청령 쪽으로 귀산이 있어도 좋지만 보이는 거 이상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우측 부자산이니까 우측 가라 그랬고 그 다음 자리가 남으면 좌측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산은요. 귀산은 어떻게 가라 그랬죠? 이건 첫 번째로 1번이 앞으로 가야 되는 산이고 두 번째가 뒤로 가야 되는 산이고 세 번째가 자청령 쪽으로 가야 되고 네 번째가 우측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논리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굳이 여러분들 중에는 외워야 될 일이 있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된다. 잠시 헷갈리세요? 딱 하나만. 요 산이 좋은 거기 때문에 자청령 우백호 부산 이야기 오고 귀산이 저기 가도 그것만큼은 인정된다. 산이 좋다면. 이런 금영산 같은 경우에는 뒷산으로서 쓰기에는 최고예요. 현무 규격에도 맞고 금형 돈도 뒤로 숨기는 것도 맞고 다 맞기 때문에 요건 뒷산으로 모으면 최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산은 어떤 산이냐? 물결 치듯이 가는 산. 아까는 치솟는 산 이런 산들은 이건 화형이에요. 그렇지만 물결 치듯이 싹 가는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산들은 수영산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산이죠? 막상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 저런 모양 산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산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뒷산들이 막 보인다는 거야. 요거 하나만 달랑 딱 찍히게끔 사진 찍기가 안 쉽다. 꼭 뒤에 뭐 이런 게 다른 산줄기들이 멀리서 비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 찍기가 이 사진 찍기가 어려운 거야. 뒷산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요거 쪼만하게 보이는 거 말고는. 아주 스탠다드한 뒷산이다. 영주의 소수서원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소수소원 되잖아요. 이름 바뀌어가지고. 소수소원 뒷산이에요. 얼마나 잘생겼어. 땡. 그래. 달걀 껍질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진영에서 봤잖아요. 수영산이라고요. 물결 치듯이 가는 산. 수형산. 물숫자. 아, 이걸 보고 수형산 아니라 그러면 눈 파버려야지, 그걸. 아, 제가 험악할 땐 좀, 한 번씩 좀 험악해요. 승질에 한 번씩 지나갔지. 대신에 수형산의 단점은 뭐예요? 줄기들이 비슷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서 어느 한 줄기가 특출나게 좋기가 어렵고 그 특출나게 난 산줄기 양옆으로 자청영무백호 만들지를 잘 못하더라 이거야. 어느 한 산이 좋고 낮고 높고 낮고 좋고 흉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싹 어우러져야 되는데 수형산은 좀 그게 안 된다. 예. 이건 그래도 큰 물결 치는 거예요. 이건 큰 물결 치는 건데 잔잔한 물결 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봐도 딱 느껴지죠? 팔락팔락 뛰고 가는 것처럼. 근데 요게 조금만 더 잘렸잖아요? 요런 거 한두 봉우리가 없잖아요? 토형산이에요. 그래서 산들이 꼭 오행산이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산을 보면은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거는 금형산에 수형산이 섞인 것 같고 저거는 목형산에 토형산이 섞인 것 같고 막 이래요. 자, 오행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산 무슨 산이에요? 이제 헷갈리죠? 토형산 찌그러진 거. 찌그러지면 찌그러진다는 별 점수 못 줘요. 예. 목형산도 갖고 있고 수형산도 갖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이건 수형산 같은데 여기까지만 따고 오면 이걸 수형산이라고 해야 돼요? 목형산이라고 해야 돼? 애매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예, 막 섞이게 되는 일이 생겨요. 예. 그럼 잡스러워졌다 생각을 하면 된다. 예. 자, 됐고. 그래서 오행산을 보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다음에 답사 가면 딱 차 타고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거 수형산이죠? 저거 목형산이죠? 저거 토형산으로 봐야 돼요. 화형산으로 봐야 돼. 이런다니까, 이제. 답사 다니면서 천발 날리게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지금 우린 더 큰 거, 형사련이 형공론도 배워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답사 다니고 있는데 말이야. 예? 딴 데서는 어떻게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딴 데서 한 달 안에 음양오행 다 가리키면서 이 산 이야기 해줄 거거든요. 예. 진짜 기초 중에 기초 천발 날리는 거 저는 늦게 가리킨 거지.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앞에 게 기초가 아니고요. 진짜 사주팔자는 공부하는 패턴이 기초 배우고 중급 배우고 고급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사주팔자라면 이거는요 포석 배우고 그러니까 정석 배우고요. 예? 정석 배우고, 그 다음 포석 배우고, 중반전 배우고, 끝내기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둑의 개념이에요, 풍수는. 이건 수학의 개념이라면, 사주는 수학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바둑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뒷부분 배우고 있다고 해서 끝내기 배우는 것이지, 앞에 것, 포석은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뒤에 배우는 게 사주에서는 고급이지만 뒤에 배우는 게 풍수에서는 고급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거 착각 없도록. 예. 아, 이렇게 줄기 세워주는데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 죽여야 되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험하게 평소 때 아는 거라다가. 자, 그 다음에 수맥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피해서 주무시라. 저는 수맥 인정하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수맥은. 수맥은 이제 지하에서 땅이 흘러가면서 땅 속에 이제 물과 흙과 자갈 모래들이 이제 단단한 돌, 단단한 바위가 물른 흙이나 바위를 긁어가면서 생기는 것들의 진동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뭐 송수관 파이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또 물론 송수관 파이프처럼 석회암이 녹은 자리들은 큰 물이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수맥은 이제 꼭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그 올라오는 진동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하고 워낙 상이하므로 그놈이 가지고 있는 진동 주파수가 있고 우리 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동 주파수가 있는데 그 진동 주파수가 워낙 상이하게 다르므로 우리가 어느 한 공간 수맥 지나가는 자리에서 오래 있거나 하면은 그 주파수에 우리가 오장육부 바란스가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간이 세겠어. 땅속에 흘러가는 물줄기가 힘이 세겠어. 그러니까 내 몸이 거기 주파수에 끌려가면서부터 내 오장육부의 바란스가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수맥은 의자라든가 사무실 의자라든가 소파 의자라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는 자리 밑에 수맥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무조건 피해서 자라. 근데 그것이 특히 수맥이 지나가는 게 대체적으로요. 이제 일반적인 게 한 80cm 폭, 1m 폭으로 지나가요. 근데 그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기도 하겠죠. 무조건 일직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지면 여기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이 교차점에서 자면 더욱더 바란스가 확실하게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 교차점에서는 절대로 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민감하신 분들은 좀 바로 알고요. 좀 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알기는 하는데, 저게, 아침에 딱 이 자고 일어났을 때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있죠. 분명히 잠 많이 잤는데 깨어나지 않다. 저쪽 방에서 자고 오면 괜찮은데 왠지 이 방에서 저 자리에서만 잤다 그러면 좀 두세 시간이 아침에 멍하니 빨리 안 깨고요. 그리고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되다 보면은 한 1년 지나다 보면 그 방 들어가기 싫고요. 예? 그런 것들에서 많은 이제 조금씩 징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잠자는 머리 방향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꼭 북쪽이라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들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머리 편한 대로 이렇게도 일줄 잡아보고 저렇게도 일줄 잡아서 편한 대로 일단 주무세요.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 다음에 뭐 어느 제품, 뭐 수맥 차단제, 수맥 중화제 어느 제품이 더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다. 자기네들 협회 게 제일 좋다고 할 거니까. 예. 수맥 강의 잘 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쪽에 또 가셔가지고 공부하실 분 있으면 공부하세요. 수맥은 석 달 코스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훨씬 제가 가는 풍수길보다 습득하기가 쉬워요. 석 달만 고생하면 돼, 그거는. 예. 여기 마치신 다음에 그쪽으로 가실 분 있으면 또 몇 명 모여갖고 가세요. 예. 자, 이제는 그러면은 아예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단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